왜 총액계약제가 생뚱맞게 지금 이 시점에 나왔느냐라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보험이라는 것은 삼자 관계입니다. 보험자가 있고 가입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가 있는 이 삼자 관계인데, 우리 사회의 이 논의 구조를 보면 주로 그 보험자는 공단이나 정부, 뭐 단일보험에서는 정부라고 해도 되겠죠. 정부나 가입자인 환자에 대한 포커싱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정작 이 공급자에 대한 포커싱은 별로 없고, 공급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총액계약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일부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들 사이에서 그게 지금 2000년 이후로 2000년도 제가 의학분업 때 처음 이 협회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의학분업 1999년도에 저희 나라 보험 재정이 10조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딱 지나면서 의학분업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0조를 딱 넘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에 10조였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아까 말씀했지만 작년에 65조를 찍었으면 거의 17년 만에 10조에서 65조로 한 6.5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고 보이는데,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교원과는 포션이 계속 줄어들면서 몰락하는 그 통계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원과 과거에 제가 처음 80학번인데 86년도에 그 사명을 땄는데, 그때만 해도 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이 의원급보다는 병원급, 대형 병원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제가 나이 먹고 요즘 좀 접하는 사람들이, 물론 개원가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개원가 쪽이 불만이 더 훨씬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병원들은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잠잠해졌다는 게 통계적으로 봐도 이게 지금 분배가 명확하게 조금 불균형이 있다고 보이는 게 명확히 보이거든요. 개원가 쪽에서 어떤 고민이 있느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무한 경쟁 체제에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이러면 뭔가 지불 제도라도 바꿔서 살아남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가 조만간에 감소를 한다고 지금 계속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행위별 수가제가 유리할 수 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딱 변해버리고 환자가 감소 추세로 들어간다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원급 포션이 계속 유축되고 있죠. 인구는 감소된다고 하죠.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총액계약제도 좀 우리가 먼저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게 주된 의견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들이 심심찮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총액계약제를 막연하게 말했지만 실제 그러면 총액계약제가 뭔데 한번 알아보자는 그런 부류들이 상당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쯤에 총액계약제 총자만 꺼내도 의협집행부 이사 못하고 날라갔습니다. 그냥. 요즘은 상임이사살에서 총액계약제 얘기가 나와도 별로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바뀌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는 별로 이렇게 뭐 뜬금없이 무슨 총액계약자 그 고민, 이면에 있는 고민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느낌이 조금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총액계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늘은 대만의 총액계약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토론에 참석을 위해서 이 자료를 쭉 보고 오늘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아니 대만의 제도를 총액계약제라고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총액은 계약을 합니다. 총액을 고정을 시켜놓고 분배 방식은 행위별 수가제를 운영을 하고, 이 두 개를 지금 짬뽕을 시켜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자료만 보고는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조를 주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행위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줘놨어요. 그 포인트를 각 의료기관에서 모든 행위를 포인트를 다 끌어 모읍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조 포인트가 나왔다고 하면 포인트당 돈이 100조 계약을 했으니까 100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환자를 많이 봤더니 2조 포인트가 됐어요. 포인트가 전체 총 포인트가. 그러면 100조 계약을 했으니까 포인트당 점수는 50원이 되는 거예요. 반절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면 보상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단가를 툭 후려쳐가지고 100조 원래 계약한 100조만 가져가라고 하는 게 대만식의 총액계약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총액을 고정시켜 놓고 서비스량은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착취하는 구조라고 보여서 이걸 총액계약제라고 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 쪽이 좀 관료제 성격이 강하고 통제적인 성향이, 정책의 통제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고스란히 우리 쪽에 받아들인다면 그걸 동의할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 의사 중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근데 이제 분명히 참고해야 할 부분은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병원과 의원을 따로 나눠서 총액을 따로 지금 배분을 하고 계약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처럼 지금 무한 경쟁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병원 계약 따로 의원 계약 따로 하는 게 오히려 의원급이 생존하는 한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포션이 되고,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인구가 줄어든다면 행위별 수가제가 과연 선일까라는, 환자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면 행위별 수가제가 선이죠, 당연히 공급자 입장에서는. 근데 인구가 줄어들고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다면 정말로 행위별 수가제가 선일까라는 고민은 해봐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그런 고민들이 실제 지금 의사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근데 대만이 저렇게 그 총액 공약 그 계약제를 운영을 하면서도 또 심사는 지금 우리 방식으로, 그러니까 총액을 돈만 계약을 하지 나머지 운영 방식은 지금 우리 행위별 수까지 하는 거 똑같이 해버립니다. 지금 행위별 수까지를 운영하면서 탈만 지붕만 총액 계약제 지붕을 씌워놨어요. 그래서 심사도 아까 잠깐 이 PT 자료에서 나왔지만 도대체 심사를 누가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심사에 참여하고, 우리도 지금 요즘에 심사 실명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심사를 누가 심사하고 있는지, 판사도 재판한 판사도 자기 이름 걸고 판사라 심판을 하고, 뭐 콜센터 직원도 자기 이름을 밝히고 뭐 전화를 응대를 하는데, 도대체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삭감을 하는데 누가 하는지를 모르고 유령이 심사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아까 대만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그걸 계속 요구를 하는데 밝히지 않는다는 거죠. 비밀 경찰을 유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통제하기 위해서밖에 없어요. 합리적으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통제의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다른 할 얘기는 좀 많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줄이고, 차후에 어차피 이제 물꼬는 텄고 대만 의사회를 초청을 해서 대만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유럽 쪽의 국가들, 독일, 영국들을 좀 불러서 참고들 하고, 우리가 좀 정말로 뭔가 이 공급자가 너무 불만이 가득 찬 정책을 그냥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뭔가 대안을 찾는 작업을 서로 맞대고 지연지에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